일단 월요일에 최부결 오랜만에 왔습니다. 근데 이제 뭐 오랜만이라기에는 좀 최근에 너무 바빴어요. 너무 죄송합니다. 근데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 생각보다 심플하면서도 좀 깊이가 있습니다. 바로 성수동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성수동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문제들, 그러니까 일단 젠트리피케이션 자체를 좀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얘기하자면은 냉정하게 뭐 그게 어떤 어원을 가지고 있고 뭐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상권이 부흥을 해서 그 상권의 가치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 임대료들이나 이런 것들이 감당이 안 되는 초기에 그 상권을 발전시켰던 작은 감각적이거나 조금 특별한 특색 있는 어떤 그런 업체들이 그 상권의 성장에 따라서 땅값을 감당하지 못해서 좀 외부로 빠져나가면서 상권 자체가 좀 특색이 없어지는 어떠한 현상들을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보통 많이 얘기한다. 요렇게 생각하시면은 조금 좋을 것 같기는 해요. 물론 사전적으로는 이 젠트리피케이션 자체는 도심 인근의 낙후 지역이 활성화되면서 외부인과 돈이 유입되고 임대료 상승 등으로 원주민이 밀려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상권을 얘기할 때는 초기에 그런 좀 잘 알려지지 않은 상권이 잘 정착되는 과정에서는 실제로 되게 특색 있고 감각적인 그런 작은 스몰 비즈니스들이 많이 이루어지면서 만들어지는데, 이게 이제 잘 된다는 걸 알고 많은 투자들이 이루어지면서 오히려 원래 있었던 사람들의 특색이 있었던 것들이 없어지는, 대신에 좀 밍숭맹숭한 자본의 맛이라고 하죠. 자본의 맛에 의해서 조금 그저 그런 상권으로 전락하는 행위들을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고 있고, 이거의 좀 심각한 사례 중에 하나는 가로수길 사례가 있습니다. 가로수길 같은 경우에는 뭐 이면이 되게 많죠. 거기에 이제 워낙 감각적이고 되게 재미있는 어떤 요소들이 많았었던 상권을 애플이 엄청나게 큰 금액으로 임대를 장기간 들어감으로써 거기에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대기업 자본이 막 들어오면서 거기가 엄청 부흥을 했다가 높아진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했던 다른 사람들이 다 밀려나면서 뭐 안 좋아졌지만, 뭐 사실 이 얘기를 성수동에 적용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성수동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성수역 쪽을 얘기하면 연무장 쪽이죠. 연무장 쪽을 요즘은 보통 그 성수역을 기준으로 아래쪽을 남성수, 위에 쪽을 북성수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옆으로 가면 이제 뚝섬 쪽, 서울숲 쪽에 있죠. 서울숲. 요 정도까지 이게 세 가지가 좀 상권이 좀 나눠져 있다라고 봐도 무방한데, 근데 이제 뚝섬, 서울숲 상권 쪽은 어떠냐면은 일단은 성수동이 있는 성동구 자체에서 서울숲이 젠트리피케이션의 어떤 피해를 받지 않도록 나름의 조치를 취해놓은 게, 대기업이나 대규모 자본, 일정 수준 이상의 기업체가 들어오는 것들을 제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니라 어느 정도 제한하는 선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서울숲, 이제 어데케이드 오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거기는 그 흔한 뭐라고 해야 되냐, 뭐 스타벅스 같은 게 없고요. 땅값이 그렇게 올랐는데 스타벅스가 없어요. 파리바게트도 없고, 뭐 베스킨라빈스 같은 그런 프랜차이즈가 아예 없습니다. 프랜차이즈 업종 자체는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사실상 못 들어와요, 거기에.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좀 지역의 특색을 만들어 가고 있긴 한데, 사실 연무장 쪽을 보면은 이미 많은 대기업 자본들이 들어왔죠. 최근에 올리브영이나 무신사가 열심히 땅 따먹기를 하잖아요. 이제 그런 자본들이 이미 들어와서 거기는 뭐 사실 땅값이 올라갈 대로 올라갔는데, 모르겠어요. 거기가 올라갔는데 서울숲도 같이 올랐어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뭐 이거는 거두절미하고, 결국에는 성수 쪽은 이미 젠트리피케이션이 시작되고 있다. 하지만 다른 젠트리피케이션하고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일단은 뭐냐면은 이 젠트리피케이션에 앞장서고 있는 형태가 다른 데는 자본가에 의해서지만 여기는 사실 팝업에 의해서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팝업에 의해서라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뭐 요즘 성수동에 팝업 뭐 임대 단가가 뭐 1,000만 원, 하루에 1,000만 원이다, 하루에 2,000만 원이다, 억 단위의 어떤 그런 단기 임대 건물들이 많거든요. 이 단기 임대, 팝업으로 단기 임대 하는 거는 건물주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사실은 이런 상한이나 제한이 많이 없기 때문에 생각보다 높게 받기가 좋아요. 그러면 그게 높아지면 기업에서는 안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내는 사람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그 땅값이 안 오르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성수동은 사실 유동인구 면에서는 서울시 전체 중에 가장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걸 반증이라도 하듯이 상권 자체의 공실률도 굉장히 낮아요. 참 웃기죠. 땅값이 높다 하는데 그래도 다 들어오고 싶어요, 줄 서서. 그래가지고 사실은 뭐랄까, 우려가 되게 많이 돼요. 그냥 어떤 분들은 지금 성수동이 맥시멈이다,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이미 아직 조금 더 갈 데가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수동은 사실 그러니까 입지가 너무 좋아요. 입지가 너무 좋은데 우리나라에서 고급 상권이 되는 몇 가지의 어떤 조건들이 있는데, 그 조건들을 성수와 서울숲이 다 갖추고 있어요. 근데 그 조건 중에 하나는 적절하게 불편한 대중교통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수랑 서울숲이나 연무장 쪽을 얘기하면은 사실 대중교통이 엄청 편하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애매해요. 물론 성수역이 잘 지나가긴 합니다만, 성수역에서 연무장으로 진입하는 메인 쪽까지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실제로 지금 우리가 힙하다라고 하는 곳은 성수역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고, 서울숲하고 뚝섬하고도 서울숲의 어떤 메인 상권하고 조금 거리가 있어요. 그런 것과 동시에 그런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그런 것과 동시에 뭐가 또 필요하냐면은 차도가 좋아야 돼요. 차로 가기가 편해야 돼. 그러니까 주차는 논외야. 왜냐면은 주차를 포함하면은 사실 도산이나 뭐 한남동 상권도 유지가 안 돼야 되는 게 맞거든요. 거기도 주차 엄청 불편하잖아요. 거의 발렛이 다 되긴 하지만, 그냥 성수랑 서울숲이 발렛이 없다 뿐이지 사실 자동차 길은 굉장히 좋습니다. 한남동 뭐 압구정 쪽이나 저쪽 강남 쪽으로 넘어가기도 좋고, 강북 쪽으로 뻗어나가기도 좋아요. 왜냐면은 강변북로를 만나고 있고, 성수대교를 끼고 있고, 성수역으로 좀 넘어가면 영동대교를 끼고 있고, 영동대교랑 성수대교가 바라보는 곳은 압구정, 청담 이쪽 라인이고요. 그리고 위쪽으로 가기에도 이제 동부간선도로가 노원까지 쭉, 그리고 의정부까지도 쭉 뚫려 있죠. 그리고 강변 타고 가면은 여의도, 뭐 한남, 뭐 압구정 아니다, 뭐 저기 여의도, 영등포, 뭐 어쨌든 서울의 대부분을 강변북로 타고 쭉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로가 서울 어디에서 오던 성수에서 만나게 되어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조건 중에 하나는 부유한 거주민들입니다. 그러니까 상권이 딱 떠서 이제 어떤 그런 상권의 어떤 임대료에 따른 어떤 가격들이 책정이 되었는데, 근데 그게 무한하진 않단 말이에요. 어느 시점에는 더 힙한 동네로 막 사람들이 몰려가고 젊은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거든요. 근데 그럴 때에 그 상권을 어느 정도 받쳐주고 유지하는 거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조건들이 맞춰진 게 한남동 도산공원 같은 그런 지역이에요. 청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실 그 상권의 흥망성쇠랑은 다르게 별개로 그 지역들은 고급 상권으로 아직까지 계속 유지가 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성수가 그런 요건들을 많이 갖추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조금 요즘 세대의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올리브영이나 무신사나 뭐 젠틀몬스터나, 또 게임 회사 중에는 이제 배틀그라운드 만든 회사도 지금 사옥을 올리고 있죠. 올리고 있는지 아니면 들어오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조금 사무실도 거대한 회사의 사무실부터 시작해서 좀 작은 사무실까지 다 성수에 몰리고 있어요. 그리고 뭐 엔터 회사들도 많죠.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임직원들이 어쨌든 여기 근처에서 소비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하는 직장인들도 많고 놀러 오는 소비자도 많아요. 그러면서도 뭐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돈이 좀 돼. 이런 것들이 다 뭉쳐지니까 성수 상권이 사실은 무한정 이렇게 높아지면서도 그게 아직까지 그 소비자들과 공급자들과 거기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그 어떠한 합의점에 도달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여기는 계속 무한히 비싸지느냐? 그렇진 않겠죠. 아마 지금 선에서 어느 정도 유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팝업이 지금 너무 미쳤어요, 가격이. 근데 이 팝업의 가격이 높아진 거는 사실은 이제 임대를 놓는 것보다 팝업이 더 효율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건물주의 생각들도 있지만, 동시에 그걸 그렇게 생각하는 공급자들의 생각도 있어요. 공급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혹시 비주류 경제학을 보시면은 그 젠틀몬스터의
그 재무제표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장석중 님이 나와서 했던 이야기가 있거든요. 거기에 젠틀몬스터가 생각보다 마케팅 비용을 많이 쓰지 않습니다. 뭐 제니 쓰고 막 마케팅 막 한다고 막 하잖아요. 사실 마케팅 비용 많이 안 써요. 오히려 거기는 건축 관련된 조형물 비용이 엄청 크거든요. 그게 걔네들의 마케팅이에요. 어떤 공간에 어떠한 조형물을 가지고 와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게 해가지고 하는 마케팅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연예인들이 어떤 브랜드를 입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따라 사지 않아요. 그냥 그거는 그 브랜드를 한 번 더 보게 하는 작은 촉매제 역할이지, 그 브랜드를 의식하게 되고 그 브랜드를 소비하게 되는 거는 그 브랜드를 경험하게 하는 어떠한 그 트리거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트리거가 결국엔 요즘은 팝업이라는 형태가 연예인들한테 몇 천만 원, 몇 억 주고 입히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왜냐면 저도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메일로 막 연예인 협찬권에 대해서 엄청 많이 받아요. 어떤 말을 하진 않겠습니다. 누구라고는. 근데 어떤 누군가가 입고 어떤 방송에 나가면은 이 연예인은 2천만 원, 이 연예인은 6천만 원. 근데 이런 애들이 그렇게 A급 연예인들이 아니에요. 급으로 나누자면은. 근데 그런데도 막 2천만 원, 3천만 원, 6천만 원, A급은 막 억 단위로 가잖아요, 광고비가. 네. 그렇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 차라리 그냥 좋은 데에서 딱 팝업 한번 딱 하는 게 훨씬 낫다. 이게 시장에서 합의를 해버린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팝업 수요가 많아지고, 그러면은 건물주들은 더 이상 이거를 임대를 내놓을 필요가 없죠. 팝업이 그렇게 많은데. 근데 그러면 그게 안 팔리면 다행인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게 팔리니까. 그러니까 소비자들하고 이게 만나지는 거예요. 참 재미있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젠트리피케이션, 성수동의 어떤 부동산에 대한 얘기라면, 좀 미래를 얘기하자면은, 아마 저는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사실은 솔직히 감각적인 어떤 사람들이,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은 오래 못 버틴다고 봐요. 솔직하게 성수역 쪽, 연무장 쪽은. 다행히도 연무장에는 이제 그 성동구에서 원래 서울숲 뚝섬에만 시행하던 그 젠트리피케이션 방지하는 그런 규제들이 연무장까지 확장 시행되고 있어요. 물론 이미 들어와 있는 대기업들은 어쩔 수가 없겠죠. 하지만 이제 확장 시행이 되면서 더 이상의 이제 무분별한 자금 투입은 조금 막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저는 이 정도만 해도 되게 빠르게 움직였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형성된 시세가 너무 높고, 이 형성된 시세가 불합리하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사실 그게 무너져야 되는데, 무너지기에는 기미가 아직 안 보여요. 왜냐면 그만큼 아직도 많이들 찾으세요, 여기를. 그리고 이걸 대체할 만한 상권이 서울에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수동의 미래는 지금 현상 유지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 더 멀리도 먼 미래도 볼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여기까지 얘기하면 어차피 제가 할 필요가 없죠. 이건 부동산 채널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조금 더 덧붙이자면은, 이 젠트리피케이션, 이미 성수동에서는 이렇게 되면서 많은 업체들이 원래 그 성수동에 특색을 만들었던 그런 산업들이 다 없어졌다. 그 중에 하나가 중공업이랑, 그 다음에 그거겠죠. 수제화겠죠. 하지만 저는 여기에는 할 말이 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할 말이 많은 이유는 되게 심플합니다. 없어질만 했다. 좀 나쁘게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다른 예를 들어서 중공업 쪽은 잘 모르겠어요. 자동차 정비나 이런 것 쪽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제 전문 분야가 아니니까. 하지만 수제화 관련된 거를 뉴스에서 생각보다 심심치 않게 다뤄요. 이렇게 비싸지면서 원래 하던 수제화 기타 등등 이런 얘기들이 없어지면서 지역 특색이 없어졌다. 원래 성수동이 수제화의 거리고 메카였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그거는 단언컨대 부정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맞아요. 성수동은 수제화의 메카였던 건 맞습니다. 그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하지만 그러면은 그 수제화의 메카였으면은 그게 지금 이렇게까지 성수가 뜨고 있는 이 와중에도 이걸 지킬 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많이 있었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는 있었죠. 왜냐하면은 예전에는 우리나라에서 그런 시멘티드 제법으로 빠르게 좀 좋은 수제화, 괜찮은 양질의 신발을 합리적인 가격대에 소개할 수 있었으면 그것만으로도 가치가 있었으니까요. 그치만 우리나라의 삶의 수준이 많이 높아졌어요, 지금. 저희는 슈샤인을 하잖아요. 맡기는 신발이 하나같이 다 100만 원짜리야.
근데 그런 신발을 정말 이렇게나 많이 갖고 있을 줄이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좋은 신발을 신는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많습니다, 이제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면은 우리나라 성수동 수제화가 더 가치가 있어지려면은 그들의 니즈, 새로운 니즈에 충족될 만큼의 성장이 수반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좋은 거, 더 잘 만들고, 더 막 그런 것들을 파고들어야 되는데, 마케팅적으로만 뭐 수제화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진짜 우리나라 성수동에서는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그 흔한 웰트 제법을 제대로 구사할 수 있는 사람도 많이 없었어요. 이거는 스니커즈 말고 이제 레더 슈즈를 말합니다. 왜냐면 수제화가 기본적으로 레더 슈즈를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죠. 뭐 도태가 되거나 자연 도태가 되거나, 아니면은 보존할 만큼의 가치들을 계속 더 향상시키거나. 근데 저는 성수동 수제화는 그걸 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결국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수동의 수제화의 대부분은 사실은 이제는 제가 신지 않는 신발을 만들어요. 뭐 시멘티드 제법이라고 하는 그냥 본드 붙여서 만드는 거, 그거 물론 그거 되게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면은 그게 가장 합리적으로 신발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그게 불필요한 방법이었으면 그런 방법이 만들어지거나 개발되지도 않았겠죠. 하지만 그걸 하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 더 좋은 것도 하는 곳이 있어야 되는 게, 그래야지 시장에 다양한 공급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의 피해 사례로 하는 것 중에 저는 열의 9은 사실은 경쟁력이 없었기 때문에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자영업자가 정말 많아요. 자영업자분들, 저도 자영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자영업자가 최근에 어려워지는 거에 대해서 마음이 정말 많이 아픕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이면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자영업을 하기가 우리나라는 굉장히 비교적 쉬워요. 그래서 실제로 진입장벽이 낮은 산업일수록 너무 조금 약간 나쁘게 얘기하면 개나 소나 다 합니다. 다 하면서 이걸 만들어가요. 근데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떠한 사업을 하더라도 그 사업에서 만들어지는 파생되는 어떤 것이 인류에게, 사람에게, 아니면 내 고객에게 뭐라도 그 삶을 낫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옆집에서 커피가 얼마에 잘 되니까 나는 걔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해서 돈을 벌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옆집에 이 커피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커피집이 왜 필요한지를 소명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진짜 능력 있는 사람들이나 정말 날카롭게 자기가 어떠한 가치를 세상에 만드는 사람들이 사라지는 거는 마음이 아픈 일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자연 도태되는 거를 정책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막 도와서라도 이끌어갈 수 있게 하는 거는 저는 나쁘게 말하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의복으로 얘기를 할게요. 다른 산업은 제가 쉽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의복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미 폐기물입니다. 누군가에게 어떠한 가치도 전달하지 못하는 의복을 만드는 거는 사실 쓰레기를 만드는 일이에요.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은 습작을 세상에 공개를 한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냥 내가 이걸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돈을 벌려면 이런 걸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아무런 소명의식 없이 어떠한 제품을 판매를 한다는 행위는 저는 그냥 쓰레기를 계속 만들어서 버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폭탄 돌리기죠. 그런 사람들은 사실 자연도태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 역시도 굉장히 가파르게 땅값이 올라가는 그곳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세를 조금씩 늘려가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면서 시도하면서 한동안은 또 힘에 붙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도 내가 이곳에서 도태되지 않을 만큼 더 열심히 노력해야겠다. 더 어떠한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죠. 지금 이 상권에서 사라지고 있는 많은 업체들이 100% 저와 같이 그런 소명을 하지 못해서 없어진다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만, 생각보다 10개 업체 중에 8, 9개는 실제로 없어질만 한 업체들이 많이 없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지금 한 번 더 걸음망이 있어야 된다는 것 중에 하나는, 사실 저한테 이런 말씀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성수동이나 서울숲 맛집 좀 소개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제가 항상 말하는 데가 되게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그 외에는
그냥 인스타 한번 찍으려고 예쁘게 해놓고 본질이 좀 빠진 그런 업체들도 많아요. 그런 업체들은 이 높아지는 어떤 그런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사라질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사라지는 거는 젠트리피케이션의 피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실은 그냥 짧게 들어와서 그냥 뭐 자기 나름대로 사업 수완으로 그냥 돈 벌어서 나가는 거죠.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그걸 젠트리피케이션의 피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이스트오캄 혹시 예전에 저희 바로 옆에 있었던 이스트오캄 아세요? 저는 이 사람은 정말로 좀 아직까지 서울숲에 있었어야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당시에 이제 높아지는 임대료 때문에 건물주랑 트러블이 있었거든요. 사실은 이스트오캄 대표님은 그때 안 나가셔도 됐는데, 건물주가 좀 억지로 약간 그 위법이나 범법하지 않는 선에서 조금 억지로 빼내버리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감각적이고 특색 있는 그러한 사업주를 이 상권에서 빼버렸어요. 그거는 저는 젠트리피케이션의 피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이스트오캄 그렇게 멀지 않은 곳으로 이사를 했으니까 많이들 찾아주세요, 차라리. 그래서 그 이스트오캄은 저는 정말 멋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데들이 사라지는 거는, 그런 데들이 저희 상권이나 성수동에서 점점 멀어지는 거는 저 너무 뼈 아프고 가슴 아픈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지켜주시고 뭐 정책적으로도 조금 더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져요. 이걸 지키는 건 공동의 의무라는 생각을 하지만, 뭐 나쁜 업체를 얘기하진 않겠습니다만, 뭐 정말 특색 없는 업체들이 여기서 버티지 못하고 나가는 것들을, 그거를 우리가 같이 지켜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더 경쟁력 있고 더 특징적이고 특색 있는 곳들이 들어와서 계속 나아가야죠. 왜냐면은 어쨌든 저희도 개인으로 여기서 버티고 있잖아요. 사실 지금 뭐 성수동 상권 비싸다 하지만 들어올만 합니다. 들어올 수 있어요. 뭐 저희 버틀러 사장님도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저는 젠트리피케이션 얘기를 했지만, 젠트리피케이션은 막을래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에 돈이 많이 도는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생리적인 거고, 정책적으로 그리고 사람들의 의식적으로 조금 더 그거를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의식할 수는 있으나, 그게 영원하지 않고 절대로 그거를 막 규제를 통해서 만들어낼 수도 없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거는 더 나쁜 악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그건 어쩔 수 없다. 그러면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라고 하면은, 그 상권이 커져가면서 그곳에 걸맞는 어떠한 가치들을 꾸준히 더 발전시켜가면서 보여줘야 된다. 그거를 하는 곳이 남아야 되고, 그것을 하는 곳이 피해자가 될 것 같으면 우리 모두가 조금씩은 지켜줘야 되는 게 아닌가. 거기서 뭐 소비를 일으켜서가 아니라 더 지켜보면서 더 많이 소문도 내주면서 이렇게 하면서까지라도 지켜내야 되는 것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그래서 오늘 결국에 하고 싶었던 얘기는, 서울에서 가장 땅값이 비싸게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권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곳은 아직도 더 노다지 같은 곳이긴 할 것 같고,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는 만큼 돈이 더 많이 도는 곳이 될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속에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곳과 이곳에서 정말 좋은 경험을 했던 어떤 곳이 있다라고 하시면, 그곳에서 계속 있을 수 있도록 조금 더 지켜주시고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 좋겠다. 그래서 조금 더 풍성한 상권으로 오랫동안 자리매김해서 제가 이 성수동이 뭔가 매력적이지 않아져서 제가 먼저 떠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저희는 절대로 이곳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이곳에 돈이 없어서 떠나는 일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꾸준히 더 좋은 것들을, 더 가치 있는 일들을 계속 해나갈 것이기 때문에, 뭐 그래도 어려울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지켜주세요.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뭐 오늘은 그래서 한 요 정도까지 이야기를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오늘 하루도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